네,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고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전략 포인트 시간에서 이러한 내용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그래도 뭐 미국장보다는 안 밀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전장? 네, 그래도 누구보단 낫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위안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앵커님. 예. 자, 오늘 오전 시장 예상대로 그냥 뭐 우리 시장 오늘 약세 출발 다 예상을 했었죠. 아침에 동시호가를 봐도 그렇고 또 뭐 환율들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주말에 불거졌던 그런 여러 이슈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호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호재가 나왔다 한들 뭐 강하게 치고 가는 것보다는 하락을 좀 멈추는 그 정도 흐름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냥 예상대로, 기대보다는 예상대로 약세를 좀 보이고 출발을 했고요.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계속 중동 이슈가 좀 더 좀 시장에 불거지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경제 지표나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예상대로 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저점을 찍고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그리고 약간의 진통이긴 하지만 긴축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지표들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등락들이 다 예상된 범위였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돌발적인 중동 이슈 때문에 계속 이제 흔들림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국채금리 급등이 이제 계속되고 우려가 지속되다 보니까 하락 마감하고 우리 시장까지도 연결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막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서려는데 계속 발목 잡는 게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중동 이슈 플러스해서 우크라이나 끝나지 않았고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러니까 계속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장을 좀 잡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안 그래도 뭐 대외적인 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조금 더 과하게 받는 느낌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그 숫자가 시장에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약세 출발하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기대가 됐었는데 반등 나오다가 또 약세로 또 혼조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선물 계약은 좀 약간은 매수 우위로 좀 출발을 했다가 지금 매도로 전환되고 있고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매도 우위로 시장에 그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등을 제한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승이란 말을 여기다 함부로 쓰기에는 조금 시장이 너무 많이 내렸죠. 그래서 시장 지표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만 말씀을 많이 드린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2,400 그래도 좀 지지하는 의지가 좀 보였다 했는데 보기 좋게 이제 개파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네, 제가 지난주에도 쉬는 것도 전략이고 전략과 전술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요원한 그 흐름이 오늘 오전 흐름에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테마들이 계속 움직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동물 방역 관련해서 그 소의 럼피스킨 병인가요? 발음도 어려운데 이 병이 좀 약간 그 농협에서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좀 약간 중대한 뭐 좀 주의를 필요한다 이러니까 이 관련 백신 관련 종목들 뭐 이글벳, 파로, 체시스, 중앙 백신 대부분 다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와도 실질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좀 실익은 없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효과, 그러니까 반사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육계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게 오늘 초반에 이제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중 갈등 때문에 좀 불거졌던 그 흑연 관련 상보가 오늘도 아침에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익 매물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달 전에도 한번 시세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이슈가 좀 나오더라도 지속성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이어서
오늘 뭐 한 10% 나오고 다음 날도 좀 상승이 나온다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가진 분들이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순방을 가셨잖아요. 중동 순방을 가셨는데 순방 관련주들이 계속 조금씩 시세는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흐름들만큼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코오롱 글로벌이 수처리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니까 오늘은 대장주로 오늘 기준에선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히림이라든가 그다음에 SY, 유신 이런 종목들이 뒤따라가고 있고 또 수처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도하 엔지니어링이 좀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히림도 그렇고 도하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상승에 좀 제한 걸리고 시장의 이슈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게 크게 뭐 차익 실현을 낼 만한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히림이던 도하던 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애들 또 데모도 그렇고 지금 크게 시세는 없지만 거래가 좀 집중돼 있다. 이 거래가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것들을 유심히 보고 이 순방에서 이제 성과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성과에 따라서 섹터들이 움직이면 여기서 조금 예전의 기대보다는 짧게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숨고르기 할 때 시장이 안정될 때를 기다려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요 히림을 추천드리면서 목표가 설정을 했는데 목표가 근처까지 가다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특징주였고 또 정치 테마주들 계속 제가 요거를 가끔가다 이제 순환이 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니 해도 일단은 정치 테마에 지금 가장 잘 움직이는 거는 한동훈 장관 테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한 3거래일 동안 해서 거의 한 15% 정도 시세가 났는데 출마를 하니 안 하니 본인의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여기저기서 설이던 아니면 또 뭐 전망이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파스넷 그리고 태양금속 그다음에 뭐 DTN CRO 그다음에 뭐 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여당에서 또 뭐 분당을 하느니 또 창당을 하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그 3.1기업 공사라든가 대신정보통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정치 테마 좀 이슈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종목들이 짧게 트레이딩 구간은 주고 있다. 정치 테마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시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 대비해서는 견조한 선방을 하고 있는 것들 그 중에 좀 속하는 게 오늘 오전 시장이 좀 특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어느 정도 좀 선을 너무 이렇게 이것만 해야지라기보다는 좀 더 넓혀서 대응을 좀 융통성 있게 해보자는 관점으로 좀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솔직히 호재보다는 뭐 전쟁 얘기도 너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재가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포인트들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제가 머니플로어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서두르지 마세요였거든요.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일단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평정심을 좀 잘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 이제 작년 이맘때 보면은 저 2130 정도까지 거기까지 저점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고점은 멉니다. 그러면 저는 저점이 가까워진다는 거는 시장의 지금의 흐름이나 실적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 실적 펀더멘털을 보고 시장과 밸류를 결합을 해 봤을 때 이건 좀 과도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곧 저점은 다가올 거고 반등이 나올 거다. 이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저 위를 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위로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저 위를 향해서 가는 거 시장의 논리는 항상 우상향이니까 먹을 구간이 점점 위로 있다. 예.
이렇게 좀 위안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을 좀 여유 있게,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는 투매만이 아니라 지금 무모하게 그냥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서 물 타야지, 그럼 마이너스 15 되겠지 하고 그 숫자에 자꾸 현혹돼서 들어가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최근에 이 개파락한 부분만 보면은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재밌게 표현을 해드렸고요.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최대 변수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 악재들, 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악재들이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럼 최대 변수인 이 중동 전쟁이 해소가 된다면 바로 또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또 요소가 되는, 모멘텀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동 전쟁 이슈다, 이렇게 좀 보면서 그 흐름을 기다려보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실적과 경제지표 확인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실적과 이 경제지표 예상대로 잘 어떻게 보면 다지고 가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뭐 미국 경기지표나 우리 시장도 나름 대외 환경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불확실성만 좀 제거되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네, 이게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을 다 떠나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수급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떠났던 몇 달간의 떠났던 수급이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보시면 그때 시장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이슈들 보면은 일정들 보면 이번 주에는 24일 날 우리나라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26일 날 미국, 한국 똑같이 3분기 GDP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좀 갖춰져 있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9월 PCE 물가 지표 있죠? 그게 27일 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경제 지표로는 PCE를 좀 주시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그 발표되는 27일까지 해서는 경제 지표가 요 정도를 좀 중요하게 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형일 전문가님도 자세하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사우디, 카타르 순방을 26일까지 조금 연장이 되신 것 같아요. 연장이 됐다는 얘기는 저는 선물 보따리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합니다. 계속 뭔가 하나씩 또 기업인들끼리 또 미팅하면서도 뭔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나오는 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10년 정도, 한 2030년까지 한 7, 8년이겠죠. 그 정도 계속 사업을 이어갈 거니까 옥석을 가리면서 어떤 회사들이 실제 수혜를 받는지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중동발 이 갈등에 좀 가려져 있는 거지만 그 이슈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도 우리는 호재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거래 기반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에도 봐야 될 포인트들 좀 다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략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종목들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흔들림이 많이 다들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덜 흔들린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섹터였거든요. 오늘은 시장이 좀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중동 섹터로 또 이렇게 수급에 관심이 좀 가다 보니까 반도체가 조금 오늘 기준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최근에 빠르게 좀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던 STI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관련 장비 제조 업체고요. 또 HBM 이슈에 이제 계속 수혜를 받을 걸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기업인데요. 실적은 당연히 지금 좋지 않았었습니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 좋았는데 올해 예상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정도, 그 정도인데 이거는 다 알고 있고 이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지금 저점을 통과하면서 지금 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대감으로 올려놓고 나서 최근에 요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권을 잘 보면 최근에 한 25,000원 근처만 오면은 약간의 매수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든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쯤 이렇게 보면 끌어올리는 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현재가 좀 떨어지는 이 가격에서 25,000원 정도까지 해서
낚시 구간으로 해서 좀 진입을 천천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35,500원,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근접했을 때부터는 시세를 좀 차익 실현을 좀 준비하는 거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손절가는 최근 이 박스 구간의 하단인 24,5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TI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